아이가 공부한 것을 그냥 학습의 끝! 나는 오늘 공부했으니까 알아! 끝났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내 생활에 가져와서 나에게 흡수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질문을 만들어서 대답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가장 좋은 학습법으로 테스트라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셀프 테스트가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프 테스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야 되나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질문, 아이들이 참 어려워하잖아요. 늘 OX 퀴즈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위 1%로 가는 초등 노트 습관이라는 책에서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질문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6가지 질문 유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셀프 테스트를 할 때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내 것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질문 만드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유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의 질문을 통해서 구체화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세시풍속에 대해서 배웠다면 세시풍속은 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 선생님의 설명과 교과서 내용을 통합을 해서 이 육하원칙에 맞는 것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의 내용을 조금 더 내 것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요, 비교 질문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내가 오늘 배웠던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차이점은 무엇일까? 수업을 단순히 정리하는 테스트 문제가 아니라요,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해서 조금 더 고난이도로 학습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질문법입니다. 그냥 아이가 오늘 배운 것을 정리만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고 해서요, 그 지식이 자기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지식으로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이만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질문법입니다. 내가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무엇을 배웠다면 이것들 간의 공통점은 뭘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요, 아이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 질문입니다. 만약 뭐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 또한 조금 더 높은 상위의 질문이 되겠죠. 내가 오늘 배운 학습 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야 되는 아주 고난이도의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 세시풍속을 만든다면 나라면 어떤 세시풍속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가 오늘 학습한 공부 시간에 배운 세시풍속들을 종합해서요, 그 중에서 좋은 점만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시풍속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복습도 되면서 자기 생각을 더욱더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계속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쓴다면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될까? 이런 시사적인 문제에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자원을 쓰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도움이 될 뿐이다 라는 지식만 얻는 것보다 내가 지구온난화를 멈추려면, 만약에 멈추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답을 하려면요, 어때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요, 역할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그때 선생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 세종대왕이었다면 그렇게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그 신하들의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했을까? 내가 그 역할이 되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생생하게 자기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죽어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그였다면, 만약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생각의 크기를 확장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것 또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그것에 더해서 생각을 더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셀프 테스트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습법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질문요. 오감 질문이 됩니다. 본 것,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맛본 것, 느낀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 지역 시장에서 나는 어떤 냄새를 주로 맡았는가? 내가 들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시장에 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촉감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토탈해서 종합해보면 우리 지역 시장의 특성, 우리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했던 것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우리 시장 하면 오징어의 물컹물컹한 느낌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면요. 우리 지역 오징어, 물컹물컹 이런 느낌들이요. 아, 우리 지역은 바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굉장히 많은 특성이 있어 라고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오감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극들이에요. 그런 자극을 활용해서 내가 배운 내용들과 연결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이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확실하게 기억에 남게 하는 아주 좋은 질문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이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은 왜 교과로만 끝이 날까? 수학에서 내가 배운 비율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활용될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도형의 비율이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교과의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볼 수 있고요. 더 다양한 분야와 연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오늘 내가 테스트를 할 때 만들어 볼 수 있는 6가지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아이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죠? 게다가 질문에 답을 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머리 쓰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질문 방법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요, 아이가 공부한 것을 그냥 학습의 끝! 나는 오늘 공부했으니까 알아! 끝났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내 생활에 가져와서 나에게 흡수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질문을 만들어서 대답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복습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자꾸 연습시켜 주세요. 그것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요. 오늘은 내가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 테스트, 셀프 테스트의 질문을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